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0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20대 때 해서 좋았던 것들과 그리고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미 20대가 지나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나가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20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제가 20대 때 해서 좋았고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대 때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따지고 딱 그 사람만 보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고 삶에 찌들어갈수록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고 연애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때는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으면 고를 할 수 있지만 30대 때는 9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망설이게 된다고요. 30대 때는 이미 많은 연애를 해봤고 다시 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달 만나는 짜잘한 연애들 빼고 총 4명의 연인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사랑도 해보고 질리도록 싸워도 보고 헤어지고 울어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랑 맞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들과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들이 잘 축적되어야 30대 때에는 실수하지 않고 진정한 본인의 짝을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도 해보고 아쉬움 없이 마음껏 연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취업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니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연애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억지로 막 인연을 찾으란 얘기는 아니고 연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제가 20대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달 반 동안 혼자 다녀왔던 유럽 여행이에요.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대학 시절에 방학에는 알바를 해서 등록금이나 제 용돈을 벌어야 됐고 군대 다녀와서는 복학도 바로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거의 바로 해서 25살 때까지는 해외여행이란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첫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7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고 다시 새로 취업을 하게 된 기간이 생겼어요. 이때 취업을 다시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원래부터 유럽 여행을 한번 좀 길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 아니면 유럽 여행을 장기간 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26살이었던 저는 무턱대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 모아둔 돈이 한 7개월 일하고 500에서 600 정도 모았는데 그냥 이 돈 다 쓰고 다시 처음부터 모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원래는 친구랑 둘이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2개를 같이 샀는데 출국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본인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못 가게 됐다. 너 혼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 갈 생각이 없었고 국내 여행조차 혼자 가본 적이 없는데 해외여행을 그것도 무려 40일을 유럽에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막 너무 걱정되고 겁도 나고 갈까 말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럽고 저한테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저는 40일 동안 총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6개국을 다녀왔는데 최대한 아끼면서 다인실 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제 인간관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맺게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온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만 남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정말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때 봤던 그 이국적인 멋진 풍경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여행을 통해서 막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었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지만 스스로 작은 도전을 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그 자부심, 뿌듯함 이런 게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30대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느끼실 텐데 길게 여행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 연차 내가 쓰는데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길게 가봐야 명절, 연휴 이런 거 껴서 일주일에서 열흘이 아마 최대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직할 때 여행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직해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좀 더 그렇긴 한데 나가는 회사에서는 좀만 더 해달라고 막 붙잡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고 그래서 그 이직할 때도 생각보다 텀이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인 20대 때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어디 길게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 한번 최장기간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왜 20대 때 가야 하냐면 우리 3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쳐도 그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20대 때 괜히 명품 이런 거에다가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꼭 한번 길게 해외여행 다녀오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제가 해보지 못했던 아쉬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후회하지만 이걸 보시는 우리 20대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가장 첫 번째는 하루빨리 경제관념을 갖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 주식 또는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약 내가 20대 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버는 돈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씩 모아야 5천만 원, 1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생각머리가 없어서 취업하면 누구나 한 달에 세금 떼고 300은 그냥 버는 줄 알았고 집값이 비싸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얼마의 돈을 어느 기간 동안 모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건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이 한두 푼 모은 돈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현실을 알게 됐죠.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건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일이고 먼 미래에나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부동산이나 경제관념 같은 거에 일찍 눈을 뜬 친구들은 30대 초반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친구와 아닌 친구가 벌써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코로나 때 같은 엄청난 폭락장이나 금융위기 같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날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알죠. 그런 일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때 그걸 파악하고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대응을 하려면 진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20대 때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되는 점은 자기 탐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탐구라는 건 10대 때 해야 정상적인데 우리 사회 구조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능 공부에 몰빵하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20대 때라도 본격적으로 자기 탐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수능 점수에 맞춰서 어떤 특정 대학, 특정 과에 나왔지만 사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걸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해 두셔야 돼요. 저는 20대 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자기 탐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닥치는 대로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만 계속 읽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의 다른 종류의 책들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눈이 가는 그런 분야 말고 전혀 눈이 안 가는 그런 쪽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란 건 어떤 사람의 지식, 정보,
인생 이게 다 담겨있는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어떤 모든 배울 점이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책 정말 많이 보세요. 왜 세상의 모든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늦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기 탐구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싶은 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큰 쉼터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인생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30대에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이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퇴근하면 쉬기 바쁘니까요. 근데 20대 때는 물론 바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30대에 비해서는 여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때 억지로라도 한번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나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나 악기, 미술 이런 걸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게 에너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취미 활동 하나 만드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취미 활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달라지고 힘들 때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도 갖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술만 마시고 누워서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고 좀 너무 인생이 무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20대 때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한 개, 두 개 정도는 만들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해서 좋았던 두 가지와 못해서 아쉬웠던 두 가지 좀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보는 20대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꼭 알고 20대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20대 분들 중에서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많이 남겨주시고 이미 20대가 지나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또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같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가요. 오늘도 화이팅!